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 김병렬입니다. 자, 우리 2024년 대비 첫 모의고사 제가 출제를 해봤는데요. 자, 시험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설을 좀 지금 해볼 건데요. 혹시 처음 시험 보셨으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첫 시험이란 게 뭐 사실 야 이렇게나 되나? 라고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작년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쉽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사람마다 다 경험이 다른 거니까 뭐 남들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경험을 쌓았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공시법령은 이번 1회 모의고사는 제가 출제를 했는데 가능한 한 좀 쉽게 내려고 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무리 쉽게 내도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또 쉽게 느껴질까 봐 제가 초반에는 좀 긴 지문을 넣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뒤쪽 가면 분명히 쉬운 문제가 있지만 단답형이 문제가 있지만 앞에 긴 지문 문제를 딱 만나면서부터 이제 머리가 굳거든요. 이런 연습을 좀 시켜드리고 싶어서 만든 거니까 초반에 좀 길더라도요. 만약에 긴데 모르는 거다, 공부 안 한 거다 그러면 과감하게 넘어가는 연습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앞에다가 좀 긴 지문을 준비했는데 요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걸 좀 변형을 했습니다. 자, 1번부터 자, 한번 찝어보죠. 자, 1번에 기억해 보시면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이라고 써져 있죠. 위원장은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임명하고 자, 벌써부터 틀렸습니다. 위원장은 지적 담당 국장이라는 공무원이 자동으로 담당 국장이 자동직으로 되어 있는 거지 임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장관이 임명해서 자, 서무를 담당하는 건 위원장이 아니라 간사. 간사의 경우 장관이 임명하는데 자, 공무원 중에서 일반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하는 거고 일반 서무 같은 걸 담당하게 돼 있죠. 자, 위원장은 자, 국토교통부의 지적을 담당하는 국장이 자동으로 되게 돼 있고요. 또 부위원장 있겠죠. 부위원장은 지적 담당 과장이 자동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임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 간사는 장관이 임명해서 공무원 중에 임명해서 서무를 담당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이 간사는 그동안 출제가 안 됐었는데 작년에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중앙지적위원회. 지적위원회의 회의는요, 과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요. 자, 3분의 2가 아니라 과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됐습니다. 과반 출석, 과반 찬성. 이게 일반적인 위원회의 정족수가 되겠죠. 더 틀렸고요. 자,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해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겠죠. 예. 필요하면 조사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의견 듣고 조사하고 이 정도는 기본 업무입니다. 자, 중앙지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때는 적어도 5일 전까지 자, 일시 장소 한 건, 언제, 어디서, 뭔 얘기할 거야. 이런 정도는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문자 보내면 안 되고요. 서면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거 5일, 요거 저희 되게 자주 나왔습니다. 요거 5일. 그래서 얘네들 두 가지가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죠? 옳은 걸 다 고르라 그랬으니까 두 개를 고르셔야죠. 그래서 자, 디귿하고 5번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요것도 조금 깁니다. 1, 2번에다가 일부러 긴 거를 좀 배치를 했고 뒤쪽은 조금씩 짧아집니다. 일부러 이렇게 맞췄으니까 앞으로 문제를 푸실 때, 모의고사를 풀어보실 때 그걸 감안을 하세요. 앞쪽에 좀 몰렸구나 그러면 뒤쪽에 좀 쉬운 걸 먼저 풀자. 이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한참 이게 매달리면 출제자한테 끌려가는 꼴이 됩니다. 그걸 항상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 지적 측량을 하면요. 자, 잘 됐냐, 잘못됐냐를 심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원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적 측량 적부 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올라가게 돼 있는데 시도지사는 30일 동안 이런 내용들을 조사를 해서 자, 지방지적위원회에다가 올려주는 거죠. 지방지적위원회 회부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심사 넘길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심사와 재심사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심사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로 넘어가는 거고요. 재심사는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넘어갈 때 30일, 여기 넘어갈 때 30일이에요. 그죠? 네, 지금 시도사를 거쳐서 중앙지역에 일로 넘어가면 틀린 점이 되잖아요.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놨습니다. 두 번째, 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 회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원칙적으로 60일 이내 심의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60일 이내 심의결하는 게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조금 연장해서 30일이 더 연장될 수가 있는 거여서 지금 1번이 틀렸고 2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 찾기니까 1번이 답이네요. 자, 3번도 보시죠. 자, 심의 기간을 의결을 거쳐서 연장할 수 있어요. 딱 한 번만 연장. 계속 연장하면 안 된다. 한 번만 연장해라. 그래서 이때 연장이 30일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60일 심의하고 연장이 30일까지 가능하니까 심의는 최장 90일까지만 가능한 겁니다. 자,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자, 적부심사 의결을 했으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그러면 요거를 자 바로 지체 없이 보내주거든요. 그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자 청구인한테 얘기를 해주게 돼 있단 말이죠. 요거 7일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5번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역에 불복한대. 지방에 불복하면 중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거 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90일 이내 장관을 거쳐 중앙지역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맞는 말이고 1번만 지금 틀린 말로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보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좀 쉬워요. 이제 1, 2번 좀 어렵게 길게 드렸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지상 경계를 정할 때 이게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높낮이 차이가 있으면 하단부로 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있는데 여기 경계 잡으려 여기 하단부로 잡는 거예요. 만약에 산이 있어서 깎아서 절토가 났다 그러면 상단부, 절토 나무 상단부, 그냥 고저가 있으면 하단부, 고저 없이 구조물이 있다 그러면 중앙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제방이 있으면 바깥쪽 어깨, 안쪽 아니라 바깥쪽 어깨고요. 자, 절토 나면 절상 상단부고요. 자, 해면 수면 대접하면 최대 만주, 최대 만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높낮이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지 뭐 중앙. 됐죠? 얘네들은 문제 내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건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쪽 아니라 바깥쪽 어깨에서 2번이 답이죠. 자, 4번 봅니다. 여기 보시면 600분의 1이 딱 보여요. 600분의 1. 그럼 이건 비싼 동네다 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 면적이 0.1제곱미터가 최소이기 때문에 요거를 대장에 등록할 때 자, 0.1 단위까지만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5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문제죠. 그래서 5일 때는 그냥 하지 마시고 앞에를 보라 그러세요. 앞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를 보라 그랬어요. 자, 지금 그 앞에 홀수가 있죠. 홀수는 싫으니까 5를 올려서 자, 2, 3, 4.6 짝수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는 자, 비싼 동네냐 싼 동네냐 1이냐 0.이냐 이거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5가 나왔을 때 끝자리 숫자가 홀수냐 짝수냐 이거 판단하고 이 두 가지예요. 1이냐 0.이냐 그 다음에 앞에 5일 때 앞에가 홀수냐 짝수냐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작년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됐죠. 자, 5번 보시죠. 임야도입니다. 임야도. 자, 일단 우리 지적법의 축척이에요. 7개가 있어요. 자, 1200분의 1이 기본입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1200분의 1로 시작합니다. 여기 곱하기 2를 하면 600분의 1 커진 거니까 나누기 2를 하면 2400분의 1.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자, 그리고 임야도에 쓰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3000분의 1과 또 6000분의 1. 그래서 5개 축척에 2가지 축척이 추가됩니다. 자, 추가되는 거 색깔 바꿔드릴게요. 자, 500분의 1과 자, 1000분의 1이 추가되어서 7개 있죠. 여기까지 하면 7개. 지적도에서는 7개 축척을 다 쓰고 임야도에서는 그중에 2개만 쓰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문제에서는 제가 임야도를 드렸죠. 임야도를 드렸죠. 그럼 3000이나 6000 딱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3000밖에 없네요. 6000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축척은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요 축척, 요거 지적도는 다 쓰는데 1200이 기준이다. 임야도는 2개 쓰는데 6000이 기준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3000도 쓸 수 있는 거죠. 임야도니까. 정답이 4번이 됩니다. 자, 6번 보십니다. 6번 지목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지목. 자, 지목을 지적도에 등록할 때, 자, 도면에 등록할 때는 부호로 표기하는 거죠. 광천지는 광을 씁니다. 하천은 천을 씁니다. 공원은 공을 씁니다. 자, 유원지는 원을 쓰고요. 공장용지는 장을 쓰는 거죠. 그래서 5번 드렸습니다. 보통은 첫 글자를 쓰지만 두 번째 글자 차 문자를 쓰는 게 있죠. 차 문자. 두 번째 글자를 쓰는 게 자, 차, 장, 천, 원 이렇게 씁니다. 차장 천원. 자, 차는 주차장을 쓰는 거예요. 주차장. 왜 그러냐? 주는 주유소용지가 따로 있거든요. 주유소용지 때문에 자, 주차장은 주를 쓸 수 없다. 자, 장 그러면 이거는 공장용지가 되는 거죠. 예. 공은 따로, 공원이 따로 있어요. 공원. 그래서 2개 구별하시고요. 원은 유원지죠. 예. 왜 그러냐? 유가 따로 있거든요. 유지가 따로 있어요. 유지. 그죠? 자, 천은 하천 쓰는 거고요. 예.
대신에 하는 없어요. 하는 없고. 한이 아니라 하죠. 자, 하는 없고요. 하로 쓰진 않습니다. 자, 하는 없고요. 대신에 광, 천, 지가 있죠? 광천지는 천을 쓰지 않고 광을 씁니다. 하천이 천이니까. 그래서 요 정도는 암기를 하셔서 안 보고도 쓸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차장, 천은 이렇게 놓고 한 번씩 비교하면서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연습밖에 없어요. 자, 공장용지는 공이 아니라 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다음에 7번 보시죠. 자, 지목 구분이에요. 틀린 거 찾긴 해요. 온수, 약수, 석유류가 자 용출하면 광천지인데 운송하면 광천지가 아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운송하니까 이거 광천지가 아니다. 그죠? 두 번째, 일반 공중에 종교의식 그랬잖아요. 종교의식,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등등. 무슨 종교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교회, 사차, 형교 등등등. 자, 이런 부지, 접속된 부속실 부지, 이거는 사적지가 아니라 종교용지가 됩니다. 종교용지, 종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까지는 하천인데요. 여기 소규모가 나오거나 또는 인공적 수로가 나온다. 자, 인공적 수로가 나온다. 소규모 수로가 나온다. 그러면 국어가 되는 거예요. 국어. 조그만 또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규모 수로는 국어죠.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린 거예요. 자, 4번도 볼게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는 공장용지, 장이죠. 자, 네, 거기 접속된 부속시설도 역시 공장용지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부속시설은요, 항상 주된 지목이랑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거용 건축물, 자, 주거용 건축물 이렇게 나오면 대로 바뀔 수 있어요. 과수원이나 목장용지의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묘지의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도 대로 한다. 이렇게 두 가지요. 묘지 관리. 이런 거 대로 한다는 거. 이 정도 빼놓고 보통 부속시설 뭐 이렇게 나오면 원래 지목이랑 똑같이 가져야 됩니다. 다음에 5번에 보시면 보건, 휴양, 정서생활 이용하기 위해 시설 같은 토지로서 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자, 공원 또는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녹지는 공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녹지는 공원입니다. 만약에 초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목장용지예요. 목장용지. 그다음에 정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대입니다. 대. 그래서 헷갈리는 게 녹지, 초지, 정원 이 세 개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녹지는 공원이다라고 반복해서 좀 외워주세요. 자, 다음 문제 8번 보시죠. 자, 지적도, 임야도, 도면이죠. 자, 도면의 등록상이 아닌 거, 고유번호입니다.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너무 길기 때문에 도면의 토지마다 이 고유번호를 넣을 수가 없어요. 토지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는데 19자리 숫자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다. 또, 자, 도면에는 소유자 이름 같은 거 안 나온다. 자, 도면에는 면적 같은 거 쓸 수가 없다. 네,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돼요. 도면에 없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고유번호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그다음에, 자, 경계점 간의 거리는 도면의 등록사항이긴 한데, 자, 모든 도면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일부 지역으로 한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임야도에는 거리가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규정상 지적도 및 임야도의 등록사항 중에 일부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법에 돼 있어요. 요거를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2번 아니냐라고 우기시는 분들 가끔 있는데 아닙니다. 법대로 했기 때문에 1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2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도면에는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 그죠? 자, 도면의 외곽선을 도각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도면 등록선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 법령상 규정대로 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유번호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돼요. 자, 9번 보시면 토지 이동이죠. 토지 이동인데, 자, 신청을 받아가지만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가게 됩니다. 자, 직권으로 하면 막 한다 그래서 계획이 있다 그랬어요. 자, 계획이 있다 그랬죠. 그 계획. 자, 그 계획 이름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요거 이름 외우시라고 했어요. 여러 번 수업 시간에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간단하죠. 자, 뒤로 갈수록 제가 일부러 단답형을 넣었어요. 자, 10번에 보시면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대부분 공통입니다. 근데 자, 대부분 공통으로 들어가지만 여기만 있는 게 3개 있어. 여기만 있는 거. 자, 대지권의 비율하고요. 자, 건물 명칭. 요거. 예, 또 전유 부분 건물 표시. 건물 표시. 그래서 건물, 자, 대지권 비율, 요거는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야. 공통은 아닌 거지. 그죠? 나머지는 다 공통입니다. 지분, 특히 공통이요. 네, 양쪽에 다 있습니다. 자, 지분 나오면 명주번 나오게 돼 있어요. 명주번. 소재 지번,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명주번이 나오면 요거 1번하고 5번 항상 같이 다녀야 돼. 같이. 명주번하고 그 소유자 언제 들어왔냐? 같이 들어와요. 변경된 날과 원인이 같이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있는 건 4번만 되는 것이죠.
자, 여러 번 강조했어요. 자, 11번 보십니다. 축척변경위원회. 요거 잘 나옵니다. 축척변경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자, 우리 지적법상 위원회는요. 자, 지적위원회. 아까 1번부터 있었는데, 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자, 전부 다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어요. 이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 소관청 친구들이라고 했어요. 소관청. 자, 소관청 친구들 중에 돈 많은 애, 토지 소유자. 그죠? 그 다음에 전문 지식 가진 자.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중에 소유자가 좀 많다 그랬죠? 소유자가 더 세다 그랬죠? 그래서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자, 소유자가, 자, 10명이 2분의 1, 5명이거든요. 5명 이하이면 그 소유자 전원을 위촉하게 돼 있고요. 그 중에 한 명을 딱 찍어서 소관청이 위원장으로 그 중에 너 위원장 이렇게 지명하게 돼 있다는 거죠. 여기서 2분의 1 이상 소유자고, 자, 5명 이하이면 전원, 2분의 1, 그다음에 5명, 그랬죠, 5명 이렇게 골라주셔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이제 변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변수가 나오면 좀 힌트를 드릴게요. 2분의 1도 있고 3분의 1도 있잖아요. 뭐가 더 많아? 지금 2분의 1이 3개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답이 있겠지. 아, 이런 거 비밀인데, 그죠? 2분의 1이 3개 있으면 그 중에 답이 있을 것이다. 그죠? 여기서 속없이 3분의 1 고르면 이건 바보짓 하는 거예요.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문제를 내다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2분의 1 쪽에 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3, 5, 7 중에 이제 5 이렇게 찾는 거죠. 자, 12번. 요것도 이제 작년 나온 문제를 조금 변형해 봤어요. 자, 지적 정리 후에 소유자한테 얘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소관청에 뭔가 직권으로 처리하고 나면 소유자가 모를 테니까 알려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등기가 필요하면 15일, 등기 필요 없으면 7일 이렇게 해서 맨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7일. 등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15일. 맨날 하던 건데요. 문제는, 자, 7일은 등록한 날로부터 바로 쉬운 건데요. 자, 요게 문제입니다. 뭘 접수했냐는 거죠. 자, 여기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완료통지 3개 있잖아. 여기다 이동신청서 이거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요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너무 좀 힌트를 세게 드리나? 네. 그럼 여기 이제 15일 이거밖에 없잖아요. 15일. 그죠? 15일. 등기 완료 통지서를, 이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라고 연락이 왔단 말이에요. 그날로부터 15일 이내 소유자한테 얘기해 준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등기가 필요 없으면 등기소에 보내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장부 등록하고 바로 7일로 따지는 거고, 등기가 필요하면 등기소로 보냈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 끝났다고 연락이 왔다니까. 그럼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유자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발 뭐 이해가 되냐 안 되냐 하지 마시고 요거 그냥 외우셔야 돼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작년에 딱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정도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제 등기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등기 촉탁에 대한 문제로서 옳은 것은이죠. 등기법도 역시 초반에 좀 길고 좀 어려운 문제를 내드린 건데, 어렵다라는 게 지문도 길지만요. 옳은 것 고르시고 그러면 어려운 겁니다. 틀린 거 고르시고 그러면 하나만 찍으면 되는데, 옳은 거 고르시면 틀린 걸 4개를 골라야 돼요. 이게 되게 만만치 않은 문제인 거죠. 자, 촉탁은 많이 봐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촉탁은 우편으로 할 수가 있다. 우편으로도 촉탁이 됩니다. 자, 대신에 우편으로 신청은 할 수가 없어요. 자, 우편으로 자, 촉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를 섞어가지고 장난칠 수 있어요. 자, 우편 촉탁이 됩니다. 두 번째, 관공서가 등기소에다가 등기해달라고 촉탁할 때, 이때는 등기가 많이 봐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표시가 등기에 써 있는 거랑 대장에 써 있는 거랑 서로 안 맞아. 안 맞으면 원래는 각하거든요. 근데 촉탁이니까 이거 각하지 않고 등기를 그대로 받아서 실행을 해주게 돼 있어요. 촉탁은 이 정도까지도 봐준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봐준다. 자, 관공서가 권리자 청구에 의해서 자, 촉탁을 한대요. 자, 촉탁이라면 어찌됐건 등기 필정보는 안내도 받아줍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공하지 않아도 촉탁은 처리를 해주게 돼 있다는 거죠. 다 틀렸네요. 자, 4번 관공서가 거래 주체로 당사자로서 꼈다. 이것도 촉탁입니다. 근데 이거 공동 신청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촉탁이나 신청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특별히 촉탁이니까 봐줄게 라는 거 빼고는 신청이랑 거의 비슷하다. 준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 원칙적으로 신청 규정을 준용한다. 촉탁이나 신청이나 비슷한데 특별히 규정이 있어 좀 봐주라 그럴 때는 그때는 봐줘야 된다. 그거 빼고는 똑같이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 촉탁은 비슷한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5번만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14번 보시죠. 이것도 초반에 이제 12, 13, 14 이렇게 조금 이제 길게 드린 겁니다. 자, 여기 옳은 것은 그랬죠? 나머지 다 틀린 거예요. 어려운 문제 있죠? 네. 자, 1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그러면 자, 뭐에 대한 가압류인지 모르기 때문에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로 봐야 돼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갑구에 들어옵니다. 등기부 갑구에 들어오고요. 저당권은 당연히 등기부 을구에 들어옵니다. 을구. 갑구와 을구는 서로 다른 구죠. 다른 구는 순위 번호가 아니라 접수 번호에 따른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다른 구니까. 같은 구에 있는 등기끼리다. 을구의 저당권 전세권이다. 그러면 순위 번호를 가지고 따지는데 하나는 갑구고 하나는 을구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구니까 접수문에 따른다. 틀렸죠? 자, 2번 저당권이 설정되고요. 자, 1번 저당권이 일부가 이전돼서 부기등기로 들어왔다. 부기등기로 들어왔다. 자, 2번이 들어오고 나서 1번에 대한 부기등기래. 1번에 대한 부기등기는 1-1입니다. 1-1. 그럼 1-1이 세겠어요? 2번이 세겠어요? 당연히 1-1이 세죠. 자, 1-1은 1순위로 가는 거예요. 1순위. 1순위를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기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부기등기가 자, 2번 저당권에 우선한다. 1-1이 2번보다 더 먼저 거다. 라고 보는 거죠. 시간 순서가 아니라 부기등기니까 주등기 순위에 따르기 때문에 이거 2번이 맞는 말이죠. 답이 2번이네요. 자, 3번. 위조된 해지 증서에 의해서 자, 저당이 말소됐다면 잘못 말소된 겁니다. 자, 그런데 2번 저당권이 들어왔단 말이죠. 자, 근데 말소됐던 1번이 돌아온대요. 1번이 돌아온다는 말은 지금 순위가 아니라 원래 순위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순위로 돌아오면 2번 저당권보다 우선한다. 1번이 우선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2번이 우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불법 말소됐다 회복됐으면 1번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2번이 우선할 수는 없어요. 1번이 더 우선한 겁니다. 말소됐다 돌아와서 1번으로 돌아왔으니까 2번은 이제 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1번이 회복된다면 1번이 더 우선하는 겁니다. 잘못됐죠? 자, 4번. 가등기 후 제3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A로부터 자, B한테 가등기가 걸려있는 상태. 그러면 등기부에 1번 A, 2번 B 가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자, 3번 C가 제3자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자, 그렇더라도 B가 가등기를 걸었기 때문에 본등기는 여기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들어오니까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 2번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럼 얘는 말소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더라도 본등기는 제3자에 우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선한다. 그죠? 제3자보다 먼저 2순위로 껴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가 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거죠. 자, 집합 건물 착공 전에 토지만 있는 상태에서 그 토지의 저당이 설정됐다는 거죠. 건물 안 짓어. 안 짓고 그 토지에 만약에 2월 달에 저당이 잡혀 있다. 근데 나중에 건물을 진 거죠. 그 2월 달 저당보다 집합 건물에 대한 대지권. 이거는 건물 짓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5월 달쯤에 건물 등기하고 나서 대지권 등기 붙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더 세겠어요? 2월 저당이 더 센 거지. 그죠? 대지권 등기가 우선한다? 그럼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들어온 게 어떻게 우선해? 먼저 들어온 게 우선한 겁니다. 이것도 순서를 잘못 쓰는 거예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변형해서 한번 출제를 한번 해봤어요. 당장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지문이 길고 실제 시험에서는 아마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문장도 좀 애매하게 읽혀질 수 있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간단한 문제들 맞추시면 됩니다. 이 15번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한 거예요. 단독 신청 그러면 자, 가등기 말소 단독 신청 3사람.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 이거 무조건 달달달 외우라고. 수업 시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가등기 단독 말소, 가등기 명인, 가등기 의무자, 이해관계. 단독 말소 신청이 된다. 1번 끝. 나머지는 공동 신청하는 경우들 다 모아놨어요. 근데 이 공동 신청도 상대방의 협조가 없어서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빼고, 그거는 감안하지 말고, 고려하지 마시고 원칙적 공동 신청들만 쫙 모아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갑이 을에게 매도를 했는데 등기 전에 돌아가셨어. 그럼 아들이 대신 나와서 상대방한테 등기를 공동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공동이에요. 자, 감액하는 저당권 변경이에요. 저당권 변경은 채권자에 감액하잖아요. 그 은행이랑 집주인이랑 같이 고쳐야지. 혼자는 못 고치는 거잖아요. 자,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자, 유증 등기는 공동 신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유증. 유언장에 나오면 이 유언 집행자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랑 같이. 그래서 공동으로 가는 거예요. 공유물을 분할하지 말자라고 약정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변경하려면 전원이 다 와줘야 돼. 서로 이해관계 걸려 있으니까 이것도 공동 신청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동 신청들
자,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단독 신청을 하는 것까지 해서 이건 완벽하게 좀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답은 1번 뭐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자, 16번 보십니다.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는 거. 자, 인정하는 거, 부정하는 거 외우셔야 되죠? 자, 인정하는 건 자연인, 또 법인, 또 비법인까지는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인정 안 되는 거, 태아, 학교. 자, 민법상 조합. 자, 그다음 읍면리동. 얘네들은 등기가 안 되는 것들이죠. 되는 거 자연인, 법인, 비법인이에요. 자, 읍면이동 안 되고 학교도 안 된다 그랬어요. 학교 법인이 되는 거지. 학교는 안 됩니다. 태아도 안 된다 그랬고 민법상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연인은 외국인이라도 다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외국인도 자연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17번 사인간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분명히 돼 있고요. 자, 검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계약을 고르시라 이거예요.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자, 그렇다면 그 계약의 종류를 불문하고 검인이 필요하다. 검인 계약서가 필요한 겁니다. 자, 계약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검인이 필요하다. 자, 계약이 아닌 경우는 아무리 이전 등기라도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야. 여기 상속 계약 아니죠. 진정명의 회복도 계약이 아니고 경매도 계약이 아니고 증여는 계약이잖아요. 자, 증여 계약했으면 무슨 등기하겠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검인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수용도 계약이 아닌 거예요. 그죠? 이거 좀 쉽게 드리려고 제가 계약이라고까지 써놨어요. 그죠? 계약으로 이전 등기면 검인 대상이다. 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검인은 자, 무슨 계약이든 이전 등기 되는 계약이라면 다 검인 받아오시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 같은 건 해당이 없어요. 임대차 계약은 이전 등기랑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검인 안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되는 계약이라면 다 검인 대상이니까 증여 계약도 검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검인을 받아내야 된다. 자, 다음 문제. 대장은 돼 있는데, 등기는 아직 안 나왔다. 그죠? 그럼 첫 등기 내야죠? 첫 등기. 등기소에 처음 가는 거, 이게 보존 등기입니다. 자,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자, 아예 정답으로 드렸습니다. 이거 뭐 정말 수업 시간에 많이 한 겁니다. 보존 등기는 등기원이 폈다 해서 견본 보여드리고 여기 폈죠? 이거 납니다. 라고 여러 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는 원인과 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죠?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돼 있는 사람이 등기하러 와야 되는데 그 양반이 돌아가셨으면 아들이 대신오는 거죠. 그래서 상속인이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수용됐어도 미등기를 첫 등기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장, 판, 수. 대장 들고 오거나 판결 받아오거나 수용했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근데 자, 건물은 어때요? 건물은 장, 판, 수, 특까지 된다 그랬죠?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확인하면 건물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장판수는 둘 다 되지만 특은 토지는 안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자, 군수 확인에 대해서는 자, 토지는 할 수가 없고요. 자, 건물은 할 수가 있는 거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는 안 된다. 건물만 된다. 그죠? 여기 보시면 토지는 할 수가 없다. 이거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또 등기관이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를 하려 그러면 미등기니까 직권보존 등기 해주게 돼 있다라는 거죠. 전부 다 맞는 말이고 1번에서 틀린 말입니다. 이건 뭐 무조건 맞춰야 돼요. 자, 19번 보시죠. 자, 쉽게 들었습니다. 등기되는 권리를 다 고르시라. 자, 지역권 등기되고요. 분묘기지권이란 건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권리지권 된다 그랬죠? 임차권까지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서비스로 하나 드린 건데. 자, 기업,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죠. 네. 자, 20번 봅니다. 저당권 절차에 대해서. 자, 저당권은 꼭 한 문제씩 나오거든요. 자, 소유권의 공유 지분. 내가 지분 이분질이 있는데 이게 비싼 지분이다. 이거 저당 잡을 수 있죠. 그래서 돈을 꿀 수 있단 말이죠. 이것도 재산이 되니까. 지분이 처분이 되고 경매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도 되는 겁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저당 잡고 돈 꿀 수 있다. 그죠? 이때 저당권은요, 꼭 금전 채권만 담보를 잡는 게 아니에요. 자, 금전을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도 저당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대략 평가액 정도는 써줘야 된다는 거죠. 자, 저당 등기에 꼭 쓰는 건 채권의 가, 채무자는 꼭 써줘야 됩니다. 특히 채무자는 자, 성명하고 주소까지만 써주면 충분합니다. 주민등록번호까지는 꼭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4번 등기법상 저당이 목적이 될 수 있는 거. 자, 담보 대상이 되는 건 보통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되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저당의 목적이 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죠. 자, 동일채권에 2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목록 틀렸어요. 자, 5개 이상일 때. 이게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2개, 5개. 등기법에서 숫자 가지고 장난 잘 안 치는데 요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담보목록은 5개 이상일 때. 공동전세 목록, 공동저당 목록이 전부 다 5개 이상일 때. 전세 저당 5개 이상일 때는 목록이 들어간다. 공동담보 목록이에요. 전세도 담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5개 이상이면 공동 목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죠. 자, 21번. 자, 환매 특약 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거죠. 환매 특약은요, 다시 사오겠다. 그죠? 다시 사오겠다. 그죠?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을 꼭 써줘야 됩니다. 이게 환매 필요적 사항이고요. 자, 채권액과 채무자는 저당권의 필요적 사항이죠. 자, 차임과 범위는 임차권의 차임과 범위니까, 이건 임차권. 목적과 범위는 지상권, 또 지역권, 이 목적과 범위 들어갑니다. 전세금과 범위는 전세권. 이 정도는 필요적 사항을 외워놓으실 필요가 있죠. 환매 특약은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 이거 꼭 써줘야 되는 필요적 사항입니다. 정답이 5번이 되는 거죠. 환매 특약이라고 했어요. 자, 22번 가등기 문제 꼭 나옵니다. 자, 특히 요거 변경 가등기 되는 거예요. 변경 가등기. 또 설정 가등기도 되는 거고, 설정 가등기, 이전 가등기도 되는 거고, 이런 것들 다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가등기 어디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규정상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 설정, 이전 다 가등기 대상이 된다요. 자,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자, 요거는 촉탁 아니고 명령 아니고 단독 신청으로 하는 등기라고 정말 귀가 따갑게 했습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오면 단독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걸 촉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촉탁으로 들어오면 각하사유에 해당됩니다.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왔다 그러면 단독 신청. 딸딸딸 외워야 됩니다. 이건 뭐 조건만서로 탁 찍어야지. 아, 생각 좀 해보자, 읽어보자 이러면 안 돼요. 이거 단독 신청인데 촉탁 X 이렇게 찍으면 이거 뭐 한 1분이 뭐야, 그죠? 한 10초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바로 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자, 가등기를 하고 나서 본등기 신청이 들어갈 때 그 가등기 순위 번호가 계속 사는 거죠. 가등기 순위 번호를 그대로 사용해서 거기다가 본등기를 껴넣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순위 번호를 쓰지 않고 그 가등기 순위 번호를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부동산 B가 가등기를 잡겠다라고 하면 원래는 A 건데 B가 가등기를 잡았다. 본등기를 할 때는요, 3번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본등기하고 B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등기할 때 순위번호를 쓰지 않고 기존의 가등기 순위를 이용한다는 소리죠. 그죠? 그렇다고 본등기 들어왔다고 2번을 지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가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자, 4번 임차권 가등기도 됩니다. 임차권 가등기를 걸어놓고 본등기를 했더니 그 사이에 저당이 꼈더라. 그럼 이 저당권은요, 자, 순위가 후순위인데 아무리 후순위이지만 선순위 임차권을 침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굳이 임차권자 입장에서는 안 지워도 돼. 너 어차피 후순위가 괜찮아 라고 하는 거죠. 이 저당권이 나중에 경매를 치고 하더라도 저 임차권을 건들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당장 지울 필요 없다 이 소리예요. 자,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소유권 가등기 됐죠? 소유권 가등기 본등기가 들어왔는데, 자, 문제는 그 사이에 해당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것도 역시 직권말소 대상은 아닙니다. 만약에 가등기 본등기 사이에 저당 같은 게 들어왔으면 말소한 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 해당 가등기에 대한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네들은 그 가등기를 가지고는 직권말소를 못 시키는 거라서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었던 거예요. 말소 대상이 아닌 거에 대표적인 것들을 연습 삼아서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자, 23번 보시죠. 자, 이거는 보세요. 마친 경우 똑같이 드렸어요. 이거 그냥 보너스로 막판에 맞추시라고. 자, 등기 효력은요. 등기를 마쳤다면, 자,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물권 변동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또는 저장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똑같이 해놓고 1번 찾으시라고 서비스로 하나 드렸습니다. 굳이 막 식별보 이게 마친 거지. 자, 효력 발생은 접수한 때. 1번이 답이죠. 자, 뭐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자, 마지막. 주등기, 부기등기 많이 했었는데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자, 표제부에 있는 표시 변경 등기, 이것도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하나 더 하자면 말소 등기도 언제나 주등기. 자, 항상 주등기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말소 등기 언제나 주등기, 요거 시험에 잘 안 나온다. 시험에는 요게 잘 나와.
표제부에 하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표시 변경 등기는 다 주등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다. 자, 나머지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하면 부기등기다. 자, 등기 명의 표시 변경도 언제나 부기등기. 자, 환매 특약도 소유권 이전 등기 붙여야 되니까 언제나 부기등기.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라는 약정도 부기등기해라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법에. 이건 뭐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부기등기고 1번만 주등기로 딱 정해져서 답으로 해드렸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이게 저는 항상 드릴 말씀이요. 깊이 있게 천천히 공부하기보다 빨리빨리 여러 번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다 보면 안 보이던 게 나중에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순간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다음번 모의고사의 실력은 분명히 나아질 거니까 점수가 좀 안 나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눈에 익은 거 많이 나왔다고 많이 맞췄다고 또 자만할 것도 아니니까 자, 꾸준히 먼 길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차분히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